36번 문제는요. 36번 문제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오케이. 동물들이 사고를 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assume. 한번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assume 하면요, 이제 가정하다, 생각하다라는 표현인데, 보통은 좀 반박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assume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자, 뭐를 확신해보냐면, 대시냐, 와시냐 두 개 물어보면 얘는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와. 뭔가 빠져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고, that은요, 완전한 문장으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관계 동사 뒤에 있을 때 판단은요. 동사 뒤에 있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완전한 문장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요. 한번 볼게. at least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습니다. thinking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났어.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왔으니까는 대시 들어갈 자리죠. 와시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완벽한 문장이죠. 을르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적어도 생각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의 형태가 오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온다라 그랬죠. 그래서요, lacking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this 이것은 자 doesn't necessary인데 이제 necessarily 하게 되면 얘가요 반드시라는 표현이야.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이 이렇게 not하고 연결되면요 나중에 니네들이 배우겠지만 이제 부분 부정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 뭐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요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습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부분 부정에서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소유했어 생각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면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죠. 대시입니다. 역시. 그래서요 동사 뒤에 있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 그들이 얘가 이제 possess가요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표현인데 그들이 생각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은 할 수는 있어. 언어가 없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언어는 갖고 있지만 개념이 지금 없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for는요. 왜냐하면 이유로 갈게요. 왜냐하면 몇몇 형태는 그 사고의 또는 생각의 그 형태는 선생님이 이제 사고라고 하는데 니네들 편하게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생각의 몇몇 형태들이 아마도 뭐뭐일 겁니다. 자, 컨셉철 할 겁니다. 아니면 이거일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별표 치세요.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아마도 얘는 개념적인 겁니다. 아니면은 개념적인 형용사죠. 비개념적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의미를 지금 판단하는 건데 이게요 지금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건 알아. 얘가 이제 답인 건 아는데 한번 좀 더 볼게. 이게 개념적인 건지 비개념적인 건지는요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미 앞에 나오긴 했네. 이거로 가자. 다시 이것은 언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고의 형태나 생각의 형태가 아마도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몇몇은 어떤 사고는 개념적인 거지만 비개념적인 사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비개념적인 비개념적 사고를 소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 몇몇은요. 자, 한번 볼게. 예를 들면 이제 예시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상상하냐면요. 다람쥐를 상상할 건데 자, 일단요. 지금 여기에 동사 표시해 볼까요?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면은 관계대명사로 볼 건데 what은 꾸며줄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명사 뒤에서는 what은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람쥐를 생각해 볼 건데 그 다람쥐는 계획하고 있어. how 투부정사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요거죠.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 줄게요. 이때 get은요 도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달하다. 장소의 개념이니까 얻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를 칠까요?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그래서 그 가지로부터 요 가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가 현재 서 있는, 자, 서 있는데 밟고 서 있는이 되겠지. 그래서 그녀가 밟고 서 있는 그 가지로부터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야? 그 앞쪽에 있는 나무에 있는 가지까지. 그래서 얘는 까지야. 앞쪽에 있는 가지까지. 자, 사실은 지금 문제가 나온 게 스탠딩으로 나왔어요. 그녀가 서 있는 가지에서 이게 뭐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를 쓸 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는요, BPP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뭐 능동수동인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요것도 좀 조심해. 그녀가 어디에 서 있던데 얘가 되게 필요해. 왜냐면은 여기 그녀가 서 있는데 어디 밟고 서 있으니까 가지가 뒤에 있었던 건데 프롬하고 연결되면서 앞으로 나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standing on brunch 이렇게 외우면 좀 좋을 겁니다. 이 on이 더 중요해요. 자, 가볼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 다람쥐인데 그 다람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다람쥐는 어떤 다람쥐냐면 계획하고 있어. 뭘 계획하냐면 그 방법을, 도착하는 방법을. 그녀가 지금 밟고 있는 가지서부터 어디까지? 앞쪽에 있는 나무의 가지까지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리에서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자. 원칙적으로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가지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개념도 역시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만 뭐뭐도 아니야. 둘 중 하나가 되겠죠. not으로 돼 있으니까는 no어로 가자. 가지의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는 그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달리고서 저기 갈 건데 가지가 뭔지 나무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be enough 충분할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밑주고 충분할 건데 그 다음에 enough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 쓴 거죠. 요거 하는 것은 충분해요 해서 enough to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야. enough to 요거는 요렇게 끊어줄게요.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거니까는 우리는 의미상 주어야. 이것은 아마도 충분할 겁니다. 그녀가 가질 정도로 충분할 거고. 미안하다. 이거는 그 enough도 뭐뭐 할 정도로가 아니다. 미안하다. 이거는 이제 적었지만 그래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자. 가짜 주어로 보고요. 얘는 진짜 주어로 보자. 일단 의미상 주어는 맞아요. 그녀가 가지는 것은 충분해요. 의미상 주어로 볼게요. 그녀가 갖는 것은 충분해요. 예를 들면 그 능력을 갖는 것은 충분합니다. 어떤 능력? 생각하는 능력. 추상명사는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그랬죠? 그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To make mental map. 이때 이건 왜 있지? 그 능력인데 만드는 능력 해갖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겠는데 to think 생각하는 능력이 충분하고 또는 반면에 이 정도 이렇게 만드는 능력인데 정신적인 지도 나무의 정신적인 어떤 지도 마음속의 지도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충분합니다. 자, 가로 열자. 위치냐 where냐인데요. 자, 관계 대명사는요 위에서 불완전한 게 나오는 거야. 근데 where는요 관계 부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요. 해석해볼까? 그녀는 상상한다. 뭐뭐술이 없는데? 그리고 try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try out 시도해볼 수 있어. try out 시도해볼 수 있어. 다른 루트를 상상할 수도 있고 이거 목적어가 이미 나왔잖아. 여기에 있는 게 end에 연결돼서 목적어가 지금 뒤로 가 있는 형태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보면 되겠지. 그럼 왜 이치는 빠져야지. 이거 where로 갈 겁니다. 자, 다시 그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지도고 그리고 다른 루트를 한번 시도해보는 이러한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doesn't imply. 자, 이거 좀 많이 어색해하는 단어들인데요. 얘가요, 어떤 것을 의미하다 또는 함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mply는요. 뭐뭐를 의미하다, 함축하다. 그래서 이제 암시하다라는 표현에서 그냥 의미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what이냐 대시냐 나왔지. 그럼 얘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얘는 완벽한 문장이랬으니까 그 스크롤, 누구야 이거 다람쥐들이 없어. 결여되어 있는데 생각을, 개념이 없다라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인데요. 대수로 가자. 그들의 이것은 함축하는 게 아니야. 암시하는 게 아니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다람쥐들이 생각이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don't need, 필요로 하지 않아. 이때 그들은 뭐냐면요, 개념이 되겠지. 컨셉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지금 나데이 법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데이 법비. 왜냐면 그들은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 생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to be able to죠. 뭐뭐 하기 위해서야. 말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대시냐, what이냐, 수정화 또 나왔지. 그러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w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not just가 나왔죠? 그러면 not only 같은 거거든요. but also예요. 야, not just는요, not only랑 똑같은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나왔죠? be careful, 전치사의 목적까지 완벽한 문장이니까는 what이 들어갈 자리는 또 없어. 뭐를 보여줘야 돼? 그녀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고, 그리고 또야,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자, 스페시픽이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 concrete랑 똑같은 단어야.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다시 맨 위로 가서요, 이렇게 할게. 동물들은 사고 단독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음. 말할 수 없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개념이 없이 이미지를 사고로 전달해서 개념을 증명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다른 어떤 분석본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좀 했어요. 주제는 이거로 보기보다는요, 이렇게 가자.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사고를 할 수 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언어가 없어도. 그러면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개념을 수반하지 않아도 됨. 그러니까 지금 다람쥐의 예시를 들었는데 다람쥐의 예시는 뭐냐면 이동 경로를 보는데 이동 경로를 생각할 때 이동 경로를 뭐 하는 거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상상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 상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미지 기반의 판단, 이미지.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를 갖고 하는 거야. 개념이 아님. 이미지를 갖고 이동 경로를 상상했어. 그래서 개념이 아닌 이미지를 갖고 상상했다는 얘기는 결국 비개념적 사고를 했다. 이 얘기를요 한 겁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 본 건지 해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37번. 자, 37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카트리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카트리지가 뭐였었어? 무릎 연골이었었지? 무릎 연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볼게. 그 카트리지는요. 자, 이제 무릎 연골이 뭐지?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면 나오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해서 이건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금방 해요. 자, 가볼게. 카트리지는요. is 극단적으로 뭐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트라이비얼 하게 되면은 얘는요 사소한이란 뜻이야. 사소한. 자, 다시 할게. 카트리지 무릎 연골입니다. 무릎 연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건강의 어떤 기능의 경우에서 중요해요. 조인트는 관절입니다. 관절의 어떤 건강의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만약에 그 조인트가 bear weight 한다면, 자, weight는요, 이때 bear는요, 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bear의 기본적으로도, 선생님, 저는 곰인데요, 곰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품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에서는요, 지탱하다라는 의미로 좀 변형이 돼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품는다면 특별히 중요해요. like 뭐뭐처럼 이렇게 되겠죠. 너의 무릎과 같이 이 무게를 지탱하는 그 경우의 조인트라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의 구조로 갈게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는데요. 어떤 순간이냐면 you are looking into, 네가요 내부의 어떤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의 작동들을 들여다보다 조사하다는 표현이야. look into니까 안쪽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조사하다, 들여다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부의 어떤 작동, 이거 해석할 때 작동 방식이라고 하자. 작동 방식. 나중에는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게. 너의 왼쪽 무릎의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봐. as 네가 뭐 할 때? walk down the street, 길을 걸을 때 작동 방식을 생각해봐. 잠깐만요. 여기 동그라미 쳐. 그러면 지금 소율아, 이 대시 모먼트를 꾸며줘 안 꾸며줘? 꾸며주고 있지. 문제는 뭐냐면 꾸며주면 얘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니야. 얘가 뭐냐면 너는 들여다보다 내부의 작동 방식을 해서 완벽한 문장이고 생략된 게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는 동격의 대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꾸며줄 수 있는 대시 존재는 해. 근데 관계대명사 대신지 동격의 대시냐인데, 만약에 동격의 대시는요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고, 만약에 이제 위치나 관계대명사 대시면요 그 뒤에 주어동사 불완전한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가볼게. 상상해봐. 그 순간을 상상해봐. 네가 내부의 작동 방식을요 너의 무릎에 네가 걸어 내려갈 때, 네가 옮길 때, 자, 시프트는 옮기다죠? 자, 프롬 동그라미 치세요. 또 축 동그라미 치세요. 프롬트야. 너의 왼쪽의 다리를 오른쪽으로, 너의 무게를 옮기는데, 너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 그 압력은,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압력은 이 주어 단수니까요 2주 갈게요. 뭐 합니다? 압력이, 왼쪽 무릎의 압력은 증가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옮겼으니까는 뭐 하는 거야? 풀리는 거야. 풀리겠지. 그럼 릴리즈 들어가야겠지. 완화된다 그래야지. 그 연골은요,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그리고 나서 연골은요 뭐합니다? 왼쪽 무릎에 있는 거 마십니다. 드링크 마십니다. 소노비얼 플루이드라는 것을 뭐합니다? 마십니다. 근데 연골이 단수니까는 드링크라고 하자. 지금 드링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압력이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플루이드가 안 되니까 시노비얼이 이게 뭐였었지? 무슨 적이었었지? 윤활액. 얘가 윤활액인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윤활액을 안쪽으로 마십니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하다라고 할게요. drink in 흡수합니다. in much the same, 똑같이 동시에 그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액체를, 주어동사 목적어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how로 갈게요. 빨아들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대시지. 왜냐하면 how랑 way랑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how를 쓰는 것도 맞아.
근데 같이 쓸 수 없어. 웨이가 더 센 웨이가 빠지거나 요거 빠지거나. 그래서 이 how를 대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없어도 돼. 자, 다시 웨이랑 how는 이게 꾸며줄 때는요, 이 how가 꾸며주는 관계 부사일 때는요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안 쓰거나 선생님 전 쓰고 싶은데요, 그럼 대수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how랑 웨이랑 how랑은 바꿔 쓸 수가, 그러니까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빼야 돼.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대수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할게.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스폰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리퀴드 액체. 언제? 이것이 물속에 놓고 있을 때, 놓을 때, 놓여질 때가 되겠지. 수동이니까요, pp에 pp입니다. 수동 능동 문제였었어요. When you take in another step. 자, 네가 또 다른 발걸음을 했었을 때,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발걸음을 했어? 그리고 transfer, 그 무게를요 다시 너의 왼쪽으로 transfer, 전달하다죠. 그럼 주어가 누구야? 네가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죠. 네가 또 다른 발걸음을 갖고 네가 전달했어. 이건 전달하답니다. 전달하다, transfer, 전달했어. 뭘 전달했어요? 그 무게를 다시 너의 왼쪽의 다리로 더 전달했으며, 그 액체의 많은 것들이, 많은 액체들이, 선생님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소율아, 플루이드가요 이렇게 혼자 나왔지, 그러면 많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많은 액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유동체가. 근데 지금 앞에 이렇게 더가 있잖아요. 정관사가 있으면 그때 오브를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오브가 온 거예요. 그 액체들의 많은 것이 뭐 합니다? 주어가 단수니까는 당연히 짜죠. 짭니다. 어디로부터? 그 카트리지를 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있던 카트리지 안에 있던 유동체들이 아까 들어왔었던 게, 드링크 인했던 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옮길 때 쭉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러한 조인트 액체의 이걸 짜짐은 뭐라고 해야 돼? 짜짐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압착은 오케이, 압착은 into and out of cartridge로부터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러한 짜짐은, 압착은 이 주어잖아요. 주어가 멀리 있어요. 동사에 s 붙일게요. 도와주는데 이것이 뭐뭐 하도록 도와줘요? 목적 보호 자리에 help니까는 리스판딩은 안 되고 to까지는 된다 그랬죠?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to off and on pressure. 껐다 켰다 하는 압력, 이렇게 하는데, 껐다 켰다 하는 해서요, 얘를 우리 뭐라고 해석했지? 반복적인 off and on, 반복적인 그 압력에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뭐의 압력? 오브 다음에 ing죠. 걷는 방법. 뭐 없이? under the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멈추지 않고서 without 다음에 ing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관절의 압착은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의 압착은 도와주는데, 그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지? 뭐 없이? 그 압력 아래에서 멈추는 거 없이. 그래서 멈추다가 아니라 부서지더라고 되는데, 부서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관절이 있으면은, 자, 이 글의 제목은요, 우리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친구가 좀 망했네.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걷는 동안 무릎에 윤활액을 짜내고, 반대로 무게가 완화되면 윤활액을 흡수. 자, 이렇게 누구처럼? like 스펀지처럼 윤활액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인 압력 속에서 관절의 손상이 없음. 브레이킹이라 했잖아. 손상이 없음. 됐죠? 그래서요, 이거는요, 이렇게 할게. 관절의 작동 방식. 그 작동 방식을 여기서는 뭐로 썼어? 워킹이라고 썼지만 니네들은 이 단어를 외우세요. 메커니즘이라고 외우세요. 메커니즘.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연골은 압력이 바뀔 때마다 윤회를 흡수하거나 내보내면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해준다. 이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선 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제는요, 놨습니다. 놨어요. 뭘 놨어요? 똑같은 양의 물을 놨는데, 자, 풋이 나오면 인투가 나온 거야. 그 물을 어디에 놨어요?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놨습니다. 아, 똑같은 양의 물을요,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놨어요. 하나는 키가 크고 좁은 글래스에다가 똑같은 양을 놨고요. 그리고요, 넓은 글래스인데 낮은 글래스에다가 똑같은 양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로 볼게요.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요청했어요. 아이들에게 그 오형식 동사죠.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두 개의 글라스를요,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어떤 실험의 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younger than 6살에서 7살 아래에 있는 그 남자들은요, 6살에서 7살 있는 아이들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키가 크고 좁은 그 유리잔이 지금은 잡고 있어요. 더 많은 물을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나오니까 비코조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물에 이때 이거는 우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물의 수위라고 하자. 물의 위치가 더 높잖아요. 됐지? 더 높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준비했어요. 그들은 준비가 됐어요? 뭘 준비했다는 얘기야? 아,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해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얘기야? 그들이 준비됐을 때 오케이.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생각해냈어요. 그 부피의 보존이라는 것을, 컨저베이션이 보존이거든요. 그 부피의 보존. 이제 부피의 그 보존이라는 얘기는, 보존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이건 스스로로 갈게요.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할게요. 스스로 부피의 보존을 생각해냈습니다. by 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 물컵들을 가지고 놀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볼륨 부피의 보존을 깨달았습니다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준비가 되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거 부피에 대한 개념을 깨달을 좀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놀면서 그 부피의 보존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갖고서 이제 글의 주제를 생각해봐. 그 물의 높이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은 그 키가 좁은 게 더 높다라고 했어. 왜냐면 그게 높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알만한 위치가 되었을 때 놀면서 깨달은 거야.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심입니다. 자, 가볼게. 피아제는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죠. 피아제는 주장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냐면요. 아이들의 그 이해는, 도덕성의 이해는, 자, 여기에서 이거에 내묻죠. 이 모럴리티가요, 도덕성이라는 표현인데, 그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야? 그 물의 부피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요거를 비유를 한 거야. 요거를 비유해서 이제 도덕성의 이해를 뭐 해줄 거야? 너네들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이제 됐어. 비유해 주는 거니까. 도덕성을 이해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야. 어떤 환경이나 이거에서. 그 얘기입니다. 일단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주어. 아직 데스지나 와시냐는요, 아직 판단하지 마. 우리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보자면, 불완전한지 봐야죠. is 뭐뭐입니다. 뭐뭐랑 비슷합니다. like는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목적어 났죠. 그들의 그 한 잔의 물에 대한 이해랑 비슷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거야. 피아제는요, 주장했습니다. 도덕성의 이해는 뭐뭐랑 비슷하다. 비유의 전략을 바로 들었죠. 그들의 이해, 이러한 물잔들에 대한 이해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can say, 말할 수 없어요. 뭐를 말할 수 없냐면 it is innate, 이게 뭐고? 내재적인 선천적인 거고, 그럼 이제 본능적인 거고,
아이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른들로부터 배워. 그럼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한 문장인 건 주동사, 보죠. 완벽한 문장이 생략된 게 없으니까 위치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무조건 대시죠.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이고 아이들은 이것을요, 그 도덕성을요, 어른들부터 배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라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스스로 가르쳐지는, 스스로 구조되는 이거죠. 스스로 건설되어지는 겁니다. 뭐 할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뭐를 가지고 놀 때? 가지고 놀 때, 미안하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아이들과 놀 때, 또는 놀면서, 이거 두 개 다 됩니다. 놀 때, 놀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스스로 구조되고 스스로 구성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문이 나온 거야.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정도. 만약에, 요거 한번 연습해볼까? 수인아? 만약에 수인아, 요거 봐봐. 셀프 메이드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틀린 단어야, 맞은 단어야?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배우고요.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친구들은요, 늘 어려울 겁니다. 영어가요. 지금 한 번 할 때 잘해놔. 자, 갈게. 이지가 있으니까요, 주어 자리잖아. 게임에서 take turn 순서를 바꾸는 것은 like 뭐랑 같은 거야? 붙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물을요, 다시 앞으로, 아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니까는 앞뒤로 between glass.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반복해서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물잔들 사이에다가 반복해서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은요. 한번 그 아이들이 리치 도달하면, 그 5에서 6, 5세에서 6세의 나이에 도달하면, 그러면 그 게임을 하는 것은, 그리고 working things, 어떤 일을 work out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은, 뭐 같이 협동하는 것은,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함께 일하는 것은 will help, 도움을 줄 건데 그들이 배우는 것을 도움을 줄 겁니다. 역시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썼고요. to run 나와도 괜찮습니다. about fairness, 공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공정함, 도덕성의 대표적인 한 예시를 보여준 거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줄 겁니다. 주어는 여기 있었어요. 그 나이에 일단 도달하잖아? 그러면 노는 것은,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것은 도와줄 겁니다. 그들이 배우도록 도와줄 겁니다. 공정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교급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비교급을 강조해 주려면 much나 still이나 even, far, a lot 이런 동사, 이런 부사들이 와서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는 거죠. 해석할 때는 우리 뭐로 해석하자 그랬어? 훨씬이라고 해석하자 그랬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보다는? 어른들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야. 놀 때 어른들로부터 배우기보다는요.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공정함이나 도덕성은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거 보자. 자, 피아제는 PC 아저씨예요, 그죠? 피아제는, 미안합니다. 의 주장. 아이들의 도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님. 둘 다 아닌 거야. 어른들 배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해서, 피아제는 뭐라고 했어요? 놀이를 통해 자발적 또는 스스로 도덕성 형성. 됐죠? 비유는 뭘 들여줬어? 비유는 유리컵, 유리잔에 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개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래와의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9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더운 기후의 전통적인 그 건축은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다가 그 열을 다뤄왔어. 근데 냉방 설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기술의 지혜를 점점 소멸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겁니다. 자, 갈게. 이게 주제문이었었어요. 에어컨디션의 등장은, 상승은 가속화했습니다. 그 건설을 가속화했는데 어떤 건설이냐면요. 이런 박스, 봉인된 어떤 박스의 건설을 뭐 했습니다? 가속화했습니다. 이게 세일드가 봉인된, 다 사방이 꽉 막힌 이런 표현이야. 에어컨디션이 있으니까 열려 있을 필요가 없죠.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은요. 잠깐만. 위치 써도 되고 웨어 써도 되거든요. 근데 웨어는 부사야. 부사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요. 얘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빠져 있을 거거든. 한번 볼까? 그 건물에 오직 공기의 흐름은요. 뭐뭐를 통해서다. 자, 여기 봐봐. 지금 뭐뭐를 통해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완벽한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어야. 이거 헛뿌리 보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거지. 어떤 거? 봉인된 박스처럼 지어진 건설의 그 건물에 유일한 공기의 흐름은 뭐를 통해서야? 필터드된 덕트를 통해서야. 덕트는 이제 환기구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뭐에? 에어 컨디셔닝 유닛은요, 기계라고 할게요. 에어 컨디션 기계에 그 걸러지는 어떤 환기구를 통해서만 오로지 뭡니다? 공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지금 판단하니까는 웨어로 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모르는 거야. It doesn't have to. doesn't have to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요. need not입니다.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요,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방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꼭 이러한 방식이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에어컨디션만이 다 답은 아니야. Look, 한번 봐봐. 오래된 건물들을 봐봐. 뜨거운 기후에 있는 이거를 봐봐. 명령문의 구조였었어요. 이것이 시실리에 있든 아니면 이거 마라카시에 있든 테헤란에 아니면 테헤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도시인데 좀 되게 더운 도시에 있는 건축물들인가 봐요. 그 건축가들은요. 이해했습니다. 그 중요성, 그늘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공기의 흐름의 중요성도 이해했고 밝은 색깔의 중요성도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originate, 자, originate는요, 뭐뭐를 향하다라는 표현이 향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뭐뭐를 향하게 하다. 그들은 그 건축가들은 향하게 했어요. 건물들을요, 어디로 향하게, 뭐 하기 위해서?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요, 잠깐만. 위에가 아니다.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들을 향하게 했는데 어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디 쪽으로? 그럼 뭐뭐 쪽으로니까는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 향하게 했고, 그리고 막기 위해서, 뭐를 막기 위해서? 나쁜 열을요. 오후에 아주 안 좋은 열들을 막기 위해서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됐죠? 건물들을 이제 뭐 그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들은 지었습니다. 두꺼운 벽을 가지고 지었고요. 그리고 하얀색 지붕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했습니다. 자, 트랜스폼의 동사 표시. 트랜스폼의 1, 2, 3. 트랜스폼이 뭐였었지? 채광이라 했지. 채광창들. 오버돌. 문 위쪽에다가 채광창도 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증가시키고 개선시키고 아니면 장려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의 흐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문 위에다 채광창도 달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루프도 달고 두꺼운 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 6번은요, 그 조건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과거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사람이니까 후로 갈게. has ever spent, 보냈던 사람 누구든지 몇 분을요, 셀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몇 분을요, 머드 블릭 하우스 인 투싼에서, 투싼이라는 동네 도시에서 그러니까 진흙 벽돌 집에서 몇 분을 보내왔던 그 누구든지, 아니면 걸어봤던 누구든지. 그래서요, have 플러스 pp, 보냈던 사람, 걸어봤던 사람, 이렇게 가자. 버려왔던,
어디를 좁은 길을요. 오래된 세비야, 이거 세비야입니다. 세비야에 프랑스 오래된 세비야에 좁은 골목길을 한번 걸어봤었던 사람 누구든지 아니면 몇 분을 보냈던 그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요 압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죠 지금. knows 압니다. 이거 됐죠. knows. 주어 동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어떻게 얼마나 잘 의주동입니다. 이거 그냥 지울게. 의주동. 의문사가 나왔으니까는 주어 동사. 그 이러한 건축의 방법이 자 밑줄 보세요. 이러한 건축의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두꺼운 벽을 가지고 화이트 루프를 가지고 그리고 채광창을 가지고 산들바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 향하게 하는 이러한 건축의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워크는 작동하다 효과가 있는지를 압니다. 한번 거기에서 한 몇 분을 보냈던 사람은 다 알 거란 얘기예요. 가볼게요.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들이 뭐에 대한 지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였었어요. 뭐뭐 하는 방법, deal with 다루다였었죠. deal with 다루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또는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 모든 지혜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부분이고요. is로 갈게요. 지혜가 is all too often 너무 자주 무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진 거니까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무시되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삽입이 된 구조죠. 여기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자 수년간의 실용적인 경험에 수백 년간에 걸친 실용적인 경험이 축적된 지혜야. 축적된이 되겠지. 축적되니까 이거 쓰자고. 알겠죠? 축적된 이 지혜가 is 너무 자주 무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주제문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암시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에어컨디셔닝은 현대의 기술입니다. 현대의 기술인 그 에어컨디셔닝은 is 뭐뭐입니다. not just 동그라미 also 동그라미 버들수야.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뭐이기세요?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요 단어 그래서 망각의 기술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빈칸추론 문제로 나와도 좋은 단어라 그랬지. 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물을 바탕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에어컨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수백 년간 축적된 자 여기 축적된의 동그라미 있죠. 이게 accumulated라 했어요. 축적된 지혜를 망각하게 함, 있게 만듦 이런 식까지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냉방이 건축의 지혜를 지웠다, 지속 가능했던 지혜를 잃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가보자. 과정에서 of 다음에 ing 쓰는 거죠. try to 노력하다고요. 해결하다죠. 문제를 푸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야.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해서 try ing예요. try to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를 가지고 어떤 발명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연히 마주칠 겁니다. 뭐를 마주치면요. 블릭월, 어떤 벽을 마주칠 거야. 벽돌로 만든 벽인데 저항의 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 네가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너의 방식을 자 밑줄 그으세요. 논리적으로 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너의 방식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저항의 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is linear type of process. 그 과정에 linear 타입인데, 자, 선형적인 어떤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가요,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선형적 이렇게 하는 거야.
선형적인 사고인데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냐면 콤마 다음에 이제 that은 못 써요. which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할 거야. 그 선형적인 사고의 타입은 선형적인 사고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시니까요. use로 갈게요. 사용하는데 우리의 어떤 추론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는요. 추론의 논리적 사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하는 것은 무슨 사고다? 선형적인 사고다 라고 지금 어떤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작동하는데요. fine, 잘 작동해요. 얘는 부사입니다. 잘 작동해요. 언제? 우리가 operating 작동시킬 때, 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어떤 영역? of 다음에 what을 쓸래? of 다음에 대신하는데 뒤에 거 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 뭐뭇을 목적어 빠졌고 드디어 나왔네. 빠졌잖아. 완벽하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잘 작동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경험해왔던 영역에서는 잘 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잘 작동해요. 자,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요. 어디에서 작동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하자. 이런 건 한 단어로 연습하면 좋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선형적 사고에서는 잘 작동해. 논리적 사고는 그래. 하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끼워넣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비선형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다룰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는요. 이제 solve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게 뭐 address라고 나와도 괜찮다라고 그랬고요. cofoid도 괜찮다 그랬어요.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생각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룰 때 해결할 때 그 리니어의 생각은요 종종 자주 come up 하게 되는데요, should 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come up 하면요 그냥 되다라고 해석해 줄게. 부족하다죠. 이때 should 짧은이 아니라 부족하냐. 그래서 come up, should 하면요 부족해집니다. 종종 이 리니어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관점을 한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어. 이걸 뭐냐면요 창의적 사고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이러한 창의적 사고에서는요 이런 선형적인 사고가 부족해. 작동이 잘 안 될 거고 효과가 없을 거야.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는 즉 다시 말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창의성은요, 그 정의에서 창의성이 주어니까 포함하는데 그 적용을 포함합니다. 이거 적용을 하는 게 맞나?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포함합니다. 뭐의 적용?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어디에 적용시켜요? 사실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to랑 연결된 거야. 어디에 적용하다. 얘가 어디에라는 표현입니다. 왜 안 돼? 어디에. 그 오래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포함하는데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어떤 생각의 그 컨셉션, 우리 알고 있죠? 개념이죠? 개념과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걸 뭐 포함하면요 새로운 관점의 개념에도 역시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창의성이 지금 나왔죠. 창의성의 정의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창의성은요 뭘 포함하냐면요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 적용, 아니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 우리는 이게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생각에 그 개념을 적용시킬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will be, 될 건데 가장 효율적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장이야. 이게 핵심 문장이고요.
이게 저기 뭐지? 빈칸 추론 문제로 딱 나오면 딱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를 배울 때? 작동시키는 것을 배울 때. non-linear manner. 자, non-linear는 비선형적인, 이때 manner는요, 방법, 방식이야. 방법, 방식. 그래서 비선형적인 방법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배운다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즉, 인하더월스랑 비슷한 거야. 즉,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세요. 명령문이네요. 즉, 사용하세요. 너의 창의성 있는 브레인을 사용하세요. 창의성 있는 브레인, 어떤 상황을 비선형적 사고방식을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스테이트가요, 얘가요,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뒤에만 동그라미 칠게요. 다르게 진술이 되어진다면,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면 그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랬지,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은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아직은 몰라. 여러분들은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입니다. tend to. 우리 늘 하던 거죠.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되는 경향이, 자,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되는 경향인데, 컨저베이티브, 이 단어가 핵심이다. 컨저베이티브가요, 얘가요, 보존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외운 친구들도 있지만 보수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리니어가 되겠지. 리니어죠. 보수적인이니까.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리니적인 사고 방식에서는요. 한다면. 그리고 유지하는 거야. keep ing. 계속해서 come up with. 생각해.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리고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고안해다. 두 개야. 계속해서 keep ing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고,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야. 어떤 기술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계속해. 근데 거기에서는요, 잠깐만, 위치를 써도 되고 where를 써도 돼. 근데 여기에 동사 표시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동사 표시해.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where는 안 되고 위치가 되겠지. 그리고 예은아,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테크니크를 꾸며주면 얘도 테크니크라 그랬지. 기술이지. S가 붙었으니까 R로 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벌써 알려진 그 기술을 생각해내는 것을 계속합니다. 자, 이미 알려진 기술은 이미 나왔던 기술이니까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네가 만약에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보존적이게 되고 보수적이게 되고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나온 기술들만 생각해낼 거야. 그래야 하여 물론 이것은요, just 단지 뭐뭐입니다. what도 되고 that도 돼. 너는요, 원한다 뭐뭇을. 이번엔 뭐가 빠졌어? 목적어 빠졌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what 이렇게 가는 거죠. 동사 뒤에선 그래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할 겁니다. 이거는요, 요약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요약 문제로 나왔던 거를 선생님이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요약이라는 게 주제를 품고 있는 요약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어들인데 볼게. 로지컬 띵킹은요, 자, 논리적인 어떤 생각은요, 자, 논리적인 생각은 선생님 뭐라 했어? 선형적 사고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잘 작동합니다. 위에 책에서는요, well 대신에 fine 썼어요. 뭐를 가지고 작동하냐면요, 친숙한 문제들에서는 잘 작동해. 친숙한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서는 잘 작동해. 하지만 뭐뭐 하게 됩니다죠. 그러면요, 지금요, 이게 fall short을 먼저 봐. fall short 하게 되면은 얘가 부족해지다야. 아까는요, come up short인데 그거 대신에 fall을 쓴 거고, fall을 썼다는 얘기는요, 여기에서의 동사, 여기에 동사니까요, 벗을 사이에 두고서는 여기에 잘 작동하고요, 근데 잘 부족하고 실패하게 돼요. 어디에서는요, deal with, 다룰 때,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죠, 새로운 생각을 다룰 때는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친숙한 문제와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반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콤마 동그라미 위치. 그리고 이것은 창의적인 생각은요, is needed, 필요로 되어집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어 동사인데 지금 BPP로 돼 있으면 완벽한 문장으로 보는 거야. 수동태가. 해석해보니까 BPP 완벽한 문장이지. 그 위치는 안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for which. 그것 때문에. 요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때는 이유로 갈게요. 이유. 그것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은 필요로 되어져. 뭐 하기 위해서? 컴어비드 생각해내기 위해서요. 혁신적인 해결책을요. 혁신적인이라는 얘기는 창의적인이란 말로 똑같은 단어죠. 이런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다룰 때는 좀 약간 부족해집니다. 이 글이 주제문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대표할게요. 자, 다시 갈게요. 선형적, 리니어한, 여기는 글씨 조금 약간 또박또박 써야지. 선형적 사고방식은 논리적 사고방식이고 경험과 네가 경험해왔던 것 그리고 지식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둔. 그래서 보수적이야. 그래서 보수적이야. 하지만 비선형적 사고방식은 논리적인 반대가 뭐냐면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용함.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를 풀고 새로운 혁신적인 문제를 풀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비선형적 사고방식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고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둔 거는 어떤 때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작동을 하지만 논리적 사고방식 갖고는 창의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